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조미연 부장판사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30일까지, 그럼 이제 그 금년 말까지라는 의미고요. 그 얘기는 가급적 금년 말까지 본안소송 1심을 끝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이 직무정지에 관한 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재판이 안 끝나면 이 직무 집행정지 상태, 이것을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우리가 그냥 흔히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직무정지, 집행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재판을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잡아서 30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직무정지 처분이 유지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관심이죠. 근데 이에 앞서서 오후에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것처럼 감찰위원회가 자, 직무정지도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감찰도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수사의뢰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찰위원회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고니까 권고는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 때 감찰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계 위에 넘어가면 맨날 검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봐준다, 그 봐주는 걸 못 봐주게 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 중심으로 해서 감찰위원회를 꾸렸던 겁니다. 개혁 조치입니다. 검찰 개혁 조치. 이걸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11월 3일에 선택사항으로 바꿔서 이거를 그때부터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이때부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다, 절차 이런 거 무시하고 라고 작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감찰위원회 권고가 오늘 있었고요. 그럼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 권고가 있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죠.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동반 사퇴론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반 사퇴 아니고, 아니 왜 윤 총장까지 물고 들어가서 윤 총장이 사퇴를 해야 되느냐, 단독 사퇴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그걸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에서 현직 검사가 장관의 사퇴, 그것도 동반 사퇴가 아니고 장관의 단독 사퇴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굉장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적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그게 실제 수사 의뢰 당시에 빠졌다 이렇게 폭로했던 이정화 검사 있죠. 그 이정화 검사도 대전지검 검사인데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 감찰관실이 이런
폭로를 한 이후에 바로 곧바로 원대복귀 조치됐답니다.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의적인 그 장관직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감찰위원회, 바로 본인이 임명한 감찰위원장입니다. 4월 29일 날 감찰위원장 외부 교수인데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임명장 주는 거 제가 저 썸네일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본인이 임명한 감찰위원회에서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무리한 직무정지 상태에 대해서 바로 본인이 임명했던 법무부 대검의 과장, 본인이 임명했던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원에 의해서도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대검에 지금 출근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마 이 유튜브 그 보실 때쯤이면 출근을 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윤 총장의 그거는 일종의 정무적 감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뭐 퇴근할 시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4시 반에 이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소식 듣고 뭐 옷 갈아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식 듣고 출근한다고 그래야 뭐 차 막히고 어쩌고 하면 퇴근 시간 다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일 오후 4시인가 뭐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징계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 거의 무시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세균 총리가 국무회의 직전에 추미애 장관과 10분간 독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추미애 장관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가 그렇게 썼는데, 차가 들어갔다 청와대로 이렇게 썼는데,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건 확인을 해줬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이제 저의 분석과 짐작입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그 어떤 지식을 토대로 분석하는 건데, 그거는 정세균 총리가 10분 동안 설득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한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 설득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얘기했죠. 아마도 동반퇴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거절한 거죠.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사실 뒤에서 빠져서 과실만 따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정세균 총리 시켰더니 말빨이 안 먹히니까 본인이 직접 불러서 동반퇴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은 들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저는 안 들을 것으로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의 임명권자고 차라리 나를 잘라라, 아마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그냥 저의 관찰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강행하죠. 강행해서 거기서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길 겁니다. 집행은 문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자기의 설득까지도 안 먹혔는데 이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약간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당초의 동반퇴진 이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윤 총장을 아웃시키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추미애 장관도 교체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이른바 동반퇴진. 지금까지는 동반퇴진론은 윤석열은 해임 징계를 하고, 그러니까 징계 해임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자진 사퇴로 해서 면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추 장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니까 제가 보건대는 징계 해임을 윤석열 총장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추 장관은 바로 그냥 강제 사퇴시키는, 강제 교체하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한 2번째 정도의 가능성을 보면,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왔을 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찌됐든 간에 징계해임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정권 말기의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여권이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연결된 수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이 수사를 완료하게 되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검찰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찍어낼 것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찍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그 상태로 놔두고 추미애 장관을 그대로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본인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워낙 어마어마하고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 말기에 YS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시켜 꼭 해임한 국회에서 의원직을 박탈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자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을 물타기식으로 해서 여론을 무마하지 않으면 그 본인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 판단이 어찌 됐는지는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과연 열릴 것인가 하는데 세 번째 정도의 가능성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윤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 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수사 진행 중인 것을 결론을 좀 봐가면서 저기 나중에 정무적으로 좀 하고 이제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대통령이 좀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은 적어도 자진 사퇴를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진 사퇴는 윤 총장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퇴출만 있을 뿐이다. 그거는 내일 열리는 징계 해임 이것이고요. 법무장관에 대해서야 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강제적인 사퇴시키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일 가능성 높은 안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은 거기서 해임되면 일일천하가 되는 겁니다. 일일천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겠죠. 근데 그거는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기하면 이 가처분 신청도 제가 보기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려진 가처분 신청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결국은 오늘 감찰위원회 결과하고 오늘 법원에서 판단한 이 내용하고 똑같은 사유입니다. 똑같은 사유로 징계위에서 해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집행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 결과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판사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내린 조치를 뒤집는 거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조치를 뒤집는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행정법원 출신, 판사 출신들에 따르면 그거는 99% 똑같은 결론이 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똑같은 결론이 나서 또 한 번 퇴출됐다가 복귀하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가 거의 끝날 상황인데 출근을 했군요. 윤석열 총장이 출근을 해서 업무부께서 지금 대검찰청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 법원의 결정을 감사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할 것 이런 것을 약속한다. 이런 간단한 말을 남기고 지금 총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감개가 무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일일천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내서 또다시 집행정지 이런 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